4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진앙지가 부동산 PF였거든요. 그 PF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범위도 굉장히 확대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사업성 평가 대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요.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무려 230조예요. 엄청나죠. 이게 본 PF를 더했고요. 여기에다가 브릿지론이라는 게 본 PF로 가기 전에 대출을 해주는 걸 브릿지론이라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에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대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행정안정부 소강인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왔거든요. 그런데 포함을 시켰어요. 시켰더니 그 규모가 와 진짜 크죠. 지금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을 때 135조 6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나요? 그런데 23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진짜 많죠. 예, 정부가 분석하는 것은요. 이 중에 정상사업장은 90에서 95%, 금액으로는 207조에서 218조 5천억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부실사업장은 5에서 10%, 그러니까 11조 5천억 원에서 23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공매 대상 파는 거죠. 예, 이것은 2 내지 3%, 4조 6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부실사업장이겠죠. 부실사업장 최대 23조. 결국은 최대 23조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대수술에 돌입을 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로 몰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13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30조까지 거의 100조가 늘어났습니다. 100조가 늘어나면서 본 PF와 브릿지론만 지금까지는 전체 부채 규모에 집어넣었던 것을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이나 새마을금고의 대출까지도 포함을 시키니 230조. 여러분 230조에 저는 연체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135조 6천억 원의 연체율은 2.7%거든요. 마찬가지로 230조의 연체율도 결코 낮지 않을 겁니다. 그 낮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든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옥석을 가려서 사는 사람은 사는 기업은 살고 죽일 기업은 죽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정부는요 아직 이게 다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성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호, 보통, 유의 이렇게 3등분을 했었는데 부실 우려까지 만들어 놓고 4등분까지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호 등급은 정상 진행을 시키고요. 보통 등급은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율협약을 해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살리겠다. 유의 등급은 자율 매각입니다. 팔아라 이거예요. 어디로 팔아라? 돈 있는 은행이나 보험에 팔아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사업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의 등급은. 여기에 부실 우려 등급은요. 결국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니까 경매나 공매로 빨리 매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충격이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유의나 부실 정부가 이게 추가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저는 자금 지원의 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보험업권에서 적게는 1조 많게는 5조까지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게 경공매에서 경락자금을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부실채권을 매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캔코 펀드도요. 2조 2천억 원을 2조 5천억 원으로 정액을 해서 또한 말입니다. 많게는 7조 5천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30조에서 지금 부실이 우려되는 것만 23조예요. 23조인데 지금 정부가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을 내세운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이게 합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도 문제고요. 제2금융권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건설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신탁이든 아니면 보증을 섰는 다른 기업이든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고요.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금융권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건설사에게 대출해 준 것을 무리하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고요. 여기에 미분양까지 합쳐지면 저는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단 살아남고 보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거보다 더 치열할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3월 현재 64,964가구거든요. 위험수위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위험수위라고 이야기하는 6만 2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 위험수위라고 하는 5만 가구는 한참 넘어선 상태고요. 다시 말해서 미분양에 돈이 엄청 몰려있고 쌓여 있어서 결국 기업들은 자금 운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저는 일단 말입니다. 일단 건설사들의 줄폐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계속해서 구조조정은 될 텐데 지금도 말입니다. 4월까지 건설사 폐업이 1284개나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4월까지예요. 2014년 1577개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작년에 3,562개까지 3년 사이에 40.6%가 늘었던 것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줄줄이 폐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해질 겁니다. 새마을금고도 그렇고요. 저축은행도 그렇고요. 단위농협도 그렇고요.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신협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수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는요. 건설업계와 이금융권의 상황을 저는 구조조정하고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미분양이 워낙 세서. 그래서 말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그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요. 건설사 해외 건설에서 지금 난리 나는 곳이 아니라면 건설사 웬만하면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제2금융권에 내 자산을 맡겨놓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말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제2금융권의 신용도를 확인을 하십시오. 세 가지 확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세 가지가 유동성 비율이 100%가 아니라 130%가 넘는지 반드시 봐야 되고요. 여기에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가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가 넘는지 저는 그렇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부실채권은 3% 이하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 반드시 보시고요. 그 저축은행, 그 단위농협, 그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경영수지가 흑자를 냈는지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함께 여러분 지독하게 봤을 때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금자 보호한도 기준 5천만 원, 그중에 이게 이자까지 포함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넣어주는 것, 저는 그게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건설사도 그렇고요. 제2금융권도 그렇고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예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분산 예치가 지금은 답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어디도 믿지 말고 나 혼자 내 돈이니까 내 스스로 믿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 봅니다.